자, 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저희 계속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의 기본인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공부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1차 시험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보니까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수요량, 변화율 뭐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막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산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답 보기도 지금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죠.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일단은 좀 어려워 보이고 틀릴 것 같지만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건 뭐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탄력성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변수가 변했을 때 다른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많이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거고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비탄력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가격 탄력성 0.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변했느냐를 수치화하는 것이죠. 가격이 5% 상승했다고 했으니까요.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가격 탄력성이 0.6인 그런 오피스텔이라면 수요가 얼마나 변할까요? 자, 이제 양쪽에 5를 곱해보면 5, 6에 30, 그러면 X는 3. 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했다면 수요는 3% 감소하겠죠.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 0.6이기 때문에 5% 상승하면 3%가 하락한다. 3%가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 나왔고요. 똑같이 자, 소득 탄력성은 0.5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소득의 변화율 이 밑에 이걸 구해야 돼요. 소득의 변화율. 그러면 이제 위에 것만 알면 되죠. 위에 거는 근데 여기 문제에선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가격에 따른 수요 감소가 3%였는데 전체 수요량은 1% 감소했다면 소득 변화로 인해서는 수요가 2%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소득으로 2%가 수요가 증가했고 가격으로 수요가 3% 감소했으니까 전체 수요량은 1%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2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0.5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하면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자, Y는 4. 소득에 따른 이 소득 변화율, 이 오피스텔의 소득 변화율은 4가 되는 것입니다. Y가 4. 그래서 답은 정답 4번. 바로 뭐 다른 보기를 맞냐 틀리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공식에 따라서 계산만 하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격 탄력성 그리고 소득 탄력성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